지금 보면은요, 그 법원은요, 이 법원의 이런 불허 결정에 대해서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을 그 정경심 교수가 위조했던 기본 사실은 같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요. 이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하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자꾸 그러면 퇴정시킬 수 있다. 검사도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왜 안 해봤는가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. 검찰과 재판부에 주고받은 말들이요. 예. 좀 살벌하죠? 살벌한지 아니면 대단히 실제적인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네. 하나는 그래도 뭐 제가 저 본인을 뭐 비판하거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담당 그 재판장 이분이 굉장히 그 법조 내에서는 상당히 그 독특하신 그 캐릭터를 가진 분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. 이건 좋은 의미는 뭐냐면 딸깍발이 법리의 입각에서만 이념적 편향성보다는 아주 엄격하게 원리 하는, 원칙주의. 그렇죠.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원리 원칙주의인데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그래서 법리와 법감정 사이라는 얘기 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어쨌든 법리에 충실한 그 재판 진행을 하는 거로 또 유명해요.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또 약간 좀 너무 그 법원 중심주의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비판이 검찰에서는 많이 나오더라고요. 네. 그런데 어쨌건 그게 이제 한 가지고 둘째는 제가 또 왜 처음에 객관적으로 이 냉정과 열정 사이란 말을 했냐 하면은 이 사안을 우리 박주민 그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는 사실은 정치 공세라고 저는 봐요. 왜냐? 그럼 잠시 짧게 저희가 왜 그러면 검찰이 9월 6일 기소하게 됐는가를 저희가 좀 잊어버리고 있는데 9월 3일에 동양대 압수수색을 했죠. 네. 해보니까 PC를 반출한 게 드러났죠. 그래서 그 다음 날 좀 좋은 말로 얘기할 테니까 그 빼돌린 PC 하드디스크 갖고 와라 그래. 그래서 이제 사실상 압수수색이지만 가져왔어요, 그죠? 어디 빼돌려 있던 거를. 그래 분석을 해보니까 어쨌건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된 거는 맞는데 딱 그 일자는 그 9월 7일이었단 말이에요. 도장 찍힌. 그러니까 네. 처음에는 물론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는 그건 줄 알았어요. 인장을 위조한 거로 알은 거예요. 다음에 수사를 해보니까 아예 집에서 짜집기를 해버렸어. 네. 그래서 이제 상황이 바뀐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긴박성, 어떤 그게 비추어 볼 때 9월 7일 당시로서는 9월 7일에 그 기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를 사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.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완전히 면피되는 건 아니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 상황의 이 전체적인 맥락을 알겠습니다. 보면 그런 긴박성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검찰로서도 약간 무리하게 할 수밖에 없어서 상황을 놓고 보면 약간은 이거는 정치적 공세 아니냐. 검찰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. 공소장 변경을 왜 네.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상세한 보도가 나왔으니까 제가 여기서 그건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고 다만 하나 이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어제 이 공판 있었던 재판장에 직접 가서 그러니까 방청했던 변호사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가 살벌했대요, 분위기가.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판사가 안 된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막 설전이 오갔는데 그냥 이야기 듣고 그다음에 입장 표명하는 그냥 말 자르고 들어가면서 막 했다라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 게요. 이날 그 법정에 나왔던 검사가 누구냐면 공판 담당 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 사건 공판에 나왔던 검사가 수사 검사가 나왔다는 거예요. 그것도 검찰이 나중에 2명을 더 추가로 투입을 해가지고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보는데 어제 여기서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오갔던 상당한 그 설전에 그 맞상대가 수사검사였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상징하는가? 결국은 여기서 밀려버리면 우리가 했던 수사의 어떤 당위성과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절박감. 이것이 결국은 살벌한 분위기를 연출했던 동인 가운데 하나다.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.